이재명 후보가 재난금은 100만 원이 돼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건데 여야 간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발언 살펴보시죠. 최대 50만 원 더. 이재명 후보, GDP 대비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다. 재정 판단에 오류가 있다.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1인당 최하 30에서 50만 원은 더 지급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의 이 100만 원 재난지원금 이야기에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유승민 후보, 자기 돈이면 저렇게 펑펑 쓰겠나. 대장동 게이트로 숨겨둔 돈 있으면 그걸로 써라. 원희룡 후보, 대통령이 된 듯 표를 매수하겠다는 암무알 잔치다. 원희룡 캠프, 지지율 떨어지자 금권 선거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비판했어요. 국민 세금은 집권 여당이 꽃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 지금 여당 대선 후보는 위로를 말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말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심상정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로를 말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말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꽃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집권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국가 재정에 대한 이 고민을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무슨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라는 아무 말 잔치, 이제 그 시작인 것 같아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단단히 차리고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말한 그 1인당 100만 원 돼야 된다. 추가로 30에서 50만 원 더 지급하겠다. 자, 이건 뭐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쭉 있어 왔는데 지금은 큰 정부 시대입니다. 이미 국가와 정부가 친구들 만날 때 몇 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가게 영업시간은 몇 시까지 해라. 또는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고향에 가라 말아라까지 국가와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큰 정부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정부가 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국가가 곳간이 넘치고 돈이 많고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대비 예산이 GDP 대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거의 한 40% 넘어가는 코로나 대응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예산을 통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GDP 대비 20%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가는 그렇게 야당 대선 후보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 당국이 중기 재정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조건 내에서 정부 지출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국가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30에서 50, 최대 100 더 줄 수 있다라는 의견. 자, 그럼 이재명 후보의 1인당 100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1인당 50만 원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를 받겠네요. 아이가 셋이니까. 아내랑 저까지 우리가 5인 가족이니까 예. 250만 원, 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지급 가능한 재정 여력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유무를 따지기 전에 왜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논의를 끄집어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서 모든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치적 부담이 화천대유를 향해 쏠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는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점점 더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음식점 총량제라고 하는 전혀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꺼내면서 시선을 돌리더니 이제는 재난지원금 언급을 하면서 정치적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정치적 시선 돌리기라고 하는 의심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 심사를 국회에서 곧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을 다 편성해서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예산을 다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겠죠. 집권 여당 후보입니다. 야당의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과연 기재부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전부 다 따로 노는 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리더십을 보이게 될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단판부터 짓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 딱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전재수 지금, 의원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넘어와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30에서 50만 원 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본 예산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넣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못 건드려요. 예, 그래서 예. 올해 저희가 그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추경을 4차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내년 3월 정도면 일상적으로 다른 일이 없더라도 3월 정도면 추경 논의가 계속해서 국회에 있어 왔고 대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추경을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상반기 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추경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을 하게 된다면 내년 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하면 된다. 자, 다시 김병미 대변인.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국민들의 생활과 삶에 필요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은 본 예산대로 다 처리하고 난 다음 내년 가서 그때그때 주먹구구 땜질 맞추기식으로 추경하겠다는 것이 과연 예측 가능한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필요하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반드시 줘야 되는 예산이라면 어딘가에 곳간에서 다른 부분들을 감액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일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 속에서 주장만 한다는 건 결국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공방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제 일상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상 회복은 전체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해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회라든지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제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3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게 내년 한 전반기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가면은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다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6주 단위로 단계별로 1단계에서 2단계 6주, 2단계에서 3단계 6주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6주면은 내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국민들의 무너진 삶을 이렇게 세우거나 또는 소비 진작이나 경제를 생각해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경기 진작 효과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부가 할 일이 없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국민에게 과연 국가와 정부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난지원금 논쟁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은 과연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1인당 100만 원, 추가 30에서 50 지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도 상당히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